그 증인 신문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기우 씨 나오셨습니까? 네, 나오십시오. 증인 하시는 일은 뭡니까? 저는 지금 그랜드 코리아 레저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네. 그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모두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선서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다음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이 분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신문 사항을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기우. 네,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쪽에서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최명성 변호사 신문하겠습니다. 네. 신문 시간은 어느 정도 30분 예상하십니까? 30분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서를 그대로 확인하시거나 또 뭐 반복해서 소추 사유와 직접 관계 없는 것들을 반복해서 신문하는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신문하십시오. 예,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인 현재 그랜드 코리아 레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 지금부터 그랜드 코리아 레저는 GKL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 증인은 행시 19회로 1977년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년 8월 그 주중 한국 대사관 홍보공사로 명예퇴직하신 거죠? 네. 홍보공사로 재직하다가 들어와서 네. 몇 개월 있다가 명예퇴직했습니다. 이후에 그 한국카지노업 관광협의회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했고 2015년 11월부터 GKL 대표이사로 취임했죠. 네. 그 GKL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 GKL은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이익금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죠. 네. 그 GKL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GKL은 지금 창립 한 11년 정도 됐는데요. 그 창사 이후에 카지노업을 해서 이제 수익 창출한 걸 사회공헌 활동을 쭉 해오다가 2014년에 그 사회공헌 사업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커지면서 2014년에 GKL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별도로 문체부 산하의 공익법인으로.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사회공헌 사업을 GKL 본사에서는 거의 안 하고 그 사회공헌재단에서 주로 수행을 하는데 그 사회공헌 사업은 이제 주로 그 사회공헌재단의 정관에 보면 관광, 문화, 체육 분야에 그 취약 계층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재 육성 사업 또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GKL에서 연간 사회공헌을 위해서 그 활용하는 자금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사회공헌재단 기금이 연간 100억 수준이었는데요. 금년 2017년부터는 105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사망 묻겠습니다. 그 전임 임병수 대표이사 시절 GKL에서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하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2015년 12월부터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는데 근무하고 한 달 좀 지나서 업무 파악하고 이제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 한 팀에서 이제 보고 내용의 일부로 그 스포츠 팀을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 수영팀은 창단이 안 된 거죠? 네. 뭐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특별한 이유는 제가 와서 이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와서는 바로 그 지금 이제 창단된 장애인 펜싱 팀 창단하는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수영팀을 왜 창단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그 GKL은 카지노라는 사행 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평소에도 좀 많았죠. 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항상 그 GKL의 이 사회 환원 활동이 주된 관심사였죠. 네, 그런 편입니다. 의원들이 뭐 그런 사회 환원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했던가요? 늘 그 사회공헌 사업의 예산을 늘려라. 또 때로는 장애인 팀, 스포츠 팀을 창단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이제 100억에서 105억으로 그 정액한 이유도 그 사실은 그런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정액을 했습니다. 그 평소에 사회 환원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에 대한 요구가 국회 차원에서도 평소에 있었던 얘기인가요? 이전부터? 제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저한테 그런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없으나 그런 요구가 있어 왔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GKL에서 현재 모굴 스키팀을 운영 중이죠. 네, 모굴 스키팀은 창단한 지가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환원에 대한 요구 때문에 전임 그 대표이사께서도 추가로 장애인 수영단 창단도 준비하셨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 그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데 장애인 수영팀을 왜 창단하려고 그랬는지 왜 취소가 된지 그 부분은 제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과 통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2016년 1월 24일경 안종범 수석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먼저 온 건가요? 네, 그 전화가 그날이 1월 24일로 기억하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전화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떠서 부재중 전화가 있길래 누가 전화했나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에 그 청와대 안종범 수석입니다. 통화 한번 하시죠.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같은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리턴 콜을 했더니 해서 이제 안종범 수석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안종범 수석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네. 사이였던 거죠. 예. 그 당시 안종범 수석이 WKU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해서 스포츠팀 장단하고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건가요? 네, 그날 통화는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블루케이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사가 있는데 GKL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해서 그 블루케이하고 같이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이 GKL의 스포츠팀 창단을 얘기한 건 이전부터 GKL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런 걸 알고 하는 얘기였나요? 그는 아닌 것 그건 아니고요. 같습니다. 예. 다음 묻겠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이 구체적으로 뭐 배드민턴 팀, 펜칭 팀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스포츠 팀 창단해서 뭐 해보라는 취지로만 얘기를 했던 건가요? 제 기억에는 그냥 스포츠 팀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네. 같습니다. 랑은 생략하고요. 그 마항 묻겠습니다. 그 당시 안종범 수석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증인도 공익을 위해 스포츠 팀 창단하자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했던 건가요? 그런 생각보다는 그 안종범 수석이 그때 통화를 하면서 그 블루케이의 대표로 있는 조성민과 그 전화번호를 문자로 찍어주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그 조성민 대표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서 저는 그 스포츠팀을 이 사람하고 만나서 창단할 건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주로 있었고 그게 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 계속 저는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화한 일이라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6항 묻겠습니다. 그 당시 안종범 수석이 WK를 어떤 회사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그냥 스포츠 매니지먼트사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 말고는 구체적인 얘기는 따로 안 했고요. 네, 안 했습니다. 7항은 7-나항만 묻겠습니다. 당시 안종범 수석이 조성민 대표 연락처를 가르쳐주면서 조성민 대표가 어떤 사람이라는 설명도 했었나요? 아니요, 일체 없었습니다. 아, 그냥 네, 문자로 연락처는? 네. 조성민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왔습니다. 8항 묻겠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이 이 스포츠팀 장단과 WK와 용역 계약 체결 이게 그 피청구인인 대통령 뜻이라고 명시해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9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검찰에서 안종범 수석 얘기가 표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이 표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통화했을 때 그 느낌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창단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창단 한번을 협의해 보십시오. 이런 정도로 창단 예. 협의해보라는 정도로 예. 들었습니다. 네. 그 조성민 대표와의 미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조성민 대표를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습니까? 그 2016년 1월 28일 그 삼성동 인터컨 커피숍에서 처음 만난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조성민 대표하고 제가 바로 통화를 하고 그 번호로 1월 25일 날로 제가 기억합니다. 월요일인데 그날 조성민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첫 만남 자리에 고영태도 나왔습니까? 네, 그때는 뭐 고영태인지도 몰랐고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조성민 대표가 와서 이제 인사하면서 그 뒤에 누구 한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이 따라와서 네. 같이 인사만 하고 자기 뭐 이름이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잠시 첫날은 그냥 수인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11항 묻겠습니다. 당시 고영태가 본인 소개를 전혀 안 했다는. 네, 안 했습니다. 그 그때뿐만 아니고 네. 그 후로 제가 몇 번을 같이 이 조성민 대표와 만났는데 일체 자기 신분이나 이름이나 뭐 이런 걸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까? 11항은 다항만 묻겠습니다. 그 고영태가 본인을 소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는 뭐 이유는 몰랐고요. 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증인은 조성민 대표에게 고영태가 누군지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조성민 대표도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12항 묻겠습니다. 그 당시 조성민 대표와 고영태는 어떤 관계로 보였습니까? 그 정신구 윤리경영팀장은 검찰에서 상하 관계는 아니고 평등한 관계로 보였다라고 진술했는데 대표와 직원 관계로 보이던가요? 아니면 뭐 평등한 대등한 관계로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조성민 대표가 이제
저하고 주로 이제 카운터파트가 돼서 몇 번 만났는데 그 자리 항상 이제 그 고영태가 따라오긴 했는데 네. 그 무언가 이렇게 잘 얘기가 진행이 잘 안 되고 하면 그 고영태가 상당히 좀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이러길래 저 관계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성민이가 대표인데 그 따라온 사람이 좀 짜증내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이상한 관계구나 그 정도 생각이지 상하 관계다 대등한 관계다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WK의 격리를 맡고 있는 전지영이라는 사람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평소에 이제 고영태를 WK 상무로 이제 칭하고 있었는데 조성민 대표가 퇴임하고 최철 대표가 취임하기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한 2주 정도 되는데 고영태가 대표 대리를 했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표 역할을 했었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증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 미팅에 임하는 고영태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성민 대표하고 고영태를 만난 게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초기에. 네. 그러고는 이제 실무자가 계속 만났었는데 제가 처음에 서너 번 만날 때 그러니까 조성미가 대표이사면 그 밑에 따라오는 그 상무든 부분은 뭐든 말씀하셨죠. 조금 짜증스러운 태도를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예, 이상하게 생각했다. 예, 네. 대답이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14망 질문하겠습니다. 그 조성민 대표가 증인에게 그 어떤 제안을 한 건가요? 그 매년 8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남녀 성인 배드민턴 팀 그리고 펜싱 팀 창단하고 WK와 용역을 체결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성민 대표로부터 그 80억 세부 지출 항목이 작성된 그 제안서도 받았던 거고요. 네, 제안서를 이제 실무자를 통해서 실무자가 저한테 가져왔었습니다. 네, 나항다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4항 묻겠습니다. 그런 제안서 받고 이후에도 조성민 대표 여러 차례 미팅을 갖고 협상을 지속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국가계약법상 WK가 수의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공개 입찰을 해야 해서 좀 문제는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GKL은 그 관련 법령이랑 뭐 여러 사정상 이런 용역계약 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WK에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 제가 이제 제안서를 보고 난 뒤에부터는 네. 우선은 그 규모가 80억이라는 게 너무 좀 저희들한테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모글 스키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팀을 일반 팀을 또 창단한다는 건 뭐 하나씩 이렇게 뭐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두 개 일반 팀을 창단한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그 관리 운영 대행 용역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한테 그 80억을 다 주면 다 운영하고 사후 정산만 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하려면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계약법상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 이상 되면 다 공개 입찰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80억짜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의 계약을 못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계속 거절해 왔더랬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만날 때도 그랬고 네. 그 후에 실무자가 만날 때도 계속 그 내용으로 그걸 못 한다고 거절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계속 거절하니까 듣고 있던 고영태가 중간에 투덜대면서 이게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네, 하기로 한 적이 있나요? 예, 뭐 그런 반응을 제가 만났을 때도 뭐 보였던 것 같고 저 이제 실무자 정신구 팀장 네. 아까 그 사람이 만날 때도 그렇게 좀 짜증스럽게 네. 왜 그 못하냐고 그러다가 이런 뭐 식으로. 화를 내고 그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적도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좀 굉장히 좀 짜증스럽게 네.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김종 차관과 미팅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네. 그 증인은
이 WK와 협상이 진척이 없자 김종 차관에게 뭐 이런 걸 상의한 적 있죠? 뭐 WK와 협상이 안 되고 있어 힘들다라는 취지로 김종 차관에게 얘기를 한 건가요? 예, 그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안종범 수석의 전화를 받고 네. 그 다음에 바로 그 블루케이에서 이제 80 규모의 그 창단 제안을 받고 이거는 너무 좀 규모도 크고 힘들겠다 싶어서 혼자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상당 기간. 왜냐하면 제가 그때 부임한 지가 2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장으로. 그래서 회사 전반적인 사정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큰 제안이 들어오고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 어차피 저희 GKL의 주무부처는 문체부고 그 다음에 스포츠 관련은 그 2차관 소관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 김종 차관은 저희 직속 상관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김종 차관한테 그걸 털어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증인이 먼저 제가 먼저 연락을 얘기했습니다. 했다는 예, 예. 어차피 뭐 창당이 되든 안 되든 뭐 조그맣게 하든 말든 그거는 김종 차관 문체부가 어차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종 차관한테 먼저 그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 김종 차관과 평소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거죠? 김종 차관은 제가 부임하고 네. 처음 뵀습니다. 예, 처음 이제 인사로 그 당 차관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처음 네. 뵀습니다. 그 16항은 나항부터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증인 얘기를 듣고 그 김종 차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김종 차관은 그 당시 이미 WK 조성민 대표를 만나서 WK나 조성민 대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증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일철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건가요? 제 얘기를 듣고 그래요? 제가 그럼 그 친구들 한번 볼게요. 그래요? 하고 이렇게. 본인이 좀 나서서 중재를 해보겠다는 예, 그 취지로 친구들 얘기한 한번 건가요? 볼게요. 중재하겠다 뭐 이런 얘기보다 한번 보겠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항입니다. 그 김종 차관이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그 증인은 어쨌든 그 당시에 김종 차관한테 얘기를 할 때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얘기도 한 거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 17항 묻겠습니다. 그 조성민 대표는 2016년 2월 25일 그 김종 차관이 GKL과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팬팅 팀을 창당하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 김종 차관이 그 조성민 대표한테 바로 장애인 펜싱 팀으로 하라고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증인과 그 조성민 대표 사이를 여러 번 오가면서 그냥 중재 역할을 한 겁니까? 아마 제가 이제 그 일반 팀 2개를 창단을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조성민 대표한테 만약에 GKL이 창단한다면 우린 장애인 팀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장애인 팀을 만들면 만들지 일반 팀은 이렇게 크게 못 만든다. 이런 제안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얘기도 김종 차관한테 제가 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김종 차관이 그걸 조성민 대표에게 전달한 것 같다라는 건가요? 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맞다면 아마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항 묻겠습니다. 그 언론에는 김종 차관이 증인에게 뭐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데 증인이 조언을 구한 겁니까? 아니면 김종 차관이 증인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겁니까? 그게 이제 어느 날 그 조성민 대표 제가 이제 계속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한다면 장애인 팀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조성민이가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조성민 대표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버티니까 이걸 안 하려는가 보다. 저는 굉장히 이제 어떤 반가운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차관한테 제가 그러면 연락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제가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언론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예, 표현을 한 예. 거죠.
그 WK와 계약 체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8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GKL은 2016년 5월 11일 그 WK 그리고 그 장애인 선수들과 WK가 선수들 에이전트 권한을 갖는 장애인 펜싱 실험팀 그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한 거죠. 네. 그래서 계약에 따라 그 장애인 펜싱 선수들 3명에게 각 2천만 원씩 전속 계약금이 지급됐고요. 네, 선수들한테 줬습니다. 예. 그 50%는 이제 WK가 가져가는 구조였죠.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 예. 그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찰 조사 다 이제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저희들 계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예. 19항 묻겠습니다. 그 당시 WK는 장애인 선수들 통장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 이러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혀 몰랐습니다. 그 WK 경리 전지영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애인 선수들 통장을 최철 대표의 금고에 넣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그걸 고영태한테 전달했다. 그런데 이유는 이제 그 이후에는 그 통장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나요? 네, 모릅니다. 저는 그 통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GKL 소속 선수들 월급 통장인데 그 따로 GKL에서는 전혀 몰랐던 겁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 통장은 별도로 선수들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속 계약금 통장. 예, 전속 계약금도 보내주고 봉급도 보내주는 네. 통장. 그 통장을 WK가 관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말이죠. 예, 몰랐습니다. 네. 그 GKL은 이 계약을 작년 8월경에 해지를 했죠. 네, 그 해지한 이후에 이제 고영태가 이 선수들한테 지급돼야 될 3천만 원을 돌려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송 변호사님 어떤 사항 신문하시겠습니까? 고요. 그 김종 씨하고 관계 뭐 이런 몇 가지. 네. 신문하십시오. 그 2015년에 그 GKL에 장애인 팀 창단하라고 공문이 온 거 기억하시나요? 예, 그러면은 그 GKL에서는 그런 장애인 팀 창단에 대한 어떤 준비를 앞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업무 보고 내지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세워져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부임해서는 그게 이제 부임해서 한 2달 만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공문이 온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됐고 그 공문은 뭐 장애인 무슨 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장애인 팀을 하나 창단했으면 좋겠다는 요청 공문인데 그 공문이 왔다고 해서 꼭 뭐 장애인 팀을 저희 GKL에서 뭐 창단을 하려고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께서 예, 장애인 팀 창단하는 것으로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나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표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검찰에서는 실질적인 압력이었다는 말을 덧붙이셨어요. 예. 그 표현은 증인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검찰 수사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수석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 김종 씨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증인께서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했다. 그 당시 상황이 맞습니까? 제가 김종 차관한테 아까 저 혼자 좀 고민하다가 털어놓고 했을 때는 순수하게 제가 진짜 좀 도움을 받고 어차피 또 그쪽에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 차관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는 저는 확인할 그 못했습니다. 먼저 털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예. 그때 김종 차관님의 그 반응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좀 모르던 사실을 알았던 듯한 반응이었나요? 아니면은 예,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래요? 내가 그 친구들 한번 만나보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쪽에서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최명성 변호사 신문하겠습니다. 네. 신문 시간은 어느 정도 30분 예상하십니까? 30분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서를 그대로 확인하시거나 또 뭐 반복해서 서출 사유와 직접 관계 없는 것들을 반복해서 신문하는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문하십시오. 예,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인 현재 그랜드 코리아 레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지금부터 그랜드 코리아 레저는 GKL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행시 19회로 1977년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년 8월 주중 한국 대사관 홍보공사로 명예퇴직하신 거죠? 네. 홍보공사로 재직하다가 들어와서 네. 몇 개월 있다가 명예퇴직했습니다. 이후에 한국 카지노업 관광협의회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했고 2015년 11월부터 GKL 대표이사로 취임했죠. 네. GKL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고 있죠. 네. GKL은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이익금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죠. 네. GKL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GKL은 지금 창립 한 11년 정도 됐는데요. 창사 이후에 카지노업을 해서 이제 수강권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 한 팀에서 이제 보고 내용의 일부로 스포츠 팀을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 수영팀은 창단이 안 된 거죠? 네. 뭐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제가 와서 이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와서는 바로 지금 이제 창단된 장애인 펜싱 팀 창단하는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수영팀을 왜 창단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GKL은 카지노라는 사행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평소에도 좀 많았죠. 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항상 GKL의 사회 환원 활동이 주된 관심사였죠. 네, 그런 편입니다. 의원들이 그런 네. 사회 환원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했던가요? 늘 사회공헌 사업의 예산을 늘려라. 또 때로는 장애인 팀, 스포츠 팀을 창단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이제 100억에서 105억으로 증액한 이유도 증인 신문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기우 씨 나오셨습니까? 네, 나오십시오. 증인 하시는 일은 뭡니까? 저는 지금 그랜드 코리아 레저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네.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모두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선서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다음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이 분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신문 사항을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기우. 네, 앉으십시오. 사실은 뭐 그런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정액을 했습니다. 그 평소에 사회 환원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에 대한 요구가 뭐 국회 차원에서도 평소에 있었던 얘기인가요? 이전부터? 제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저한테 그런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없으나 그런 요구가 있어 왔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GKL에서 현재 모굴 스키팀을 운영 중이죠. 네, 모굴 스키팀은 창단한 지가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환원에 대한 요구 때문에 전임 그 대표이사께서도 추가로 장애인 수영단 창단도 준비하셨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 그 전체적인 뭐 흐름은 그런데 장애인 수영팀을 왜 창단하려고 그랬는지, 네. 왜 취소가 된지 그 부분은 제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과 통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2016년 1월 24일경 안종범 수석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먼저 온 건가요? 네, 그 전화가 그날이 1월 24일로 기억하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전화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떠서 부재중 전화가 있길래 누가 전화했나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에 그 청와대 안종범 수석입니다. 통화 한번 하시죠.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수익 창출한 걸 사회공헌 활동을 쭉 해오다가 2014년에 그 사회공헌 사업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커지면서 2014년에 GKL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별도로 문체부 산하의 공익법인으로.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사회공헌 사업을 GKL 본사에서는 거의 안 하고 그 사회공헌재단에서 주로 수행을 하는데 그 사회공헌 사업은 이제 주로 그 사회공헌재단의 정관에 보면 관광, 문화, 체육 분야에 그 취약 계층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재 육성 사업 또 지역의 취약 계층 지원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GKL에서 연간 사회공헌을 위해서 그 활용하는 자금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사회공헌재단 기금이 연간 100억 수준이었는데요. 금년 2017년부터는 105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사만 묻겠습니다. 그 전임 임병수 대표이사 시절 GKL에서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하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2015년 12월부터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는데 근무하고 한 달 좀 지나서 업무 파악